4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3주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불편한 원격 환경이지만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간고사 시행을 각 담당 교강사 자율에 맡긴다는 공문 통보가 있었죠. 원격 수업도 5월 10일까지로 연장이 되고, 그래서 시험을 꼭 안 본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이제 학점에 대한 좀 그 비율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A가 40%, 나머지 60% 해서 이제 학점이 나가는데, 시험을 꼭 안 보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만큼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험은 중간고사는 치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실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운 지금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르겠습니다. 저는 줌이라는 화상회의를 쓰고 있어요. 줌. 요즘 이제 화상회의로 많이 쓰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PC에다가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줌이라는 이제 웹 기반의 화상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웹에 접속을 해서 뭐 폰을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고 PC나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는데, 접속한 뒤에 줌을 통해서 문제를 받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 풀었으면 폰으로 답안지를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하고, 원본은 방문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제 줌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다음 주 우리 수공 시스템 설계가 원래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죠. 다음 주 원래 대면 강의 하는 시간에 간단한 퀴즈 시험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간단히 풀 수 있는 퀴즈 시험을 내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이 시스템 테스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험이라고 굳이 꼭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실제로 접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익숙하게 이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접속해서 시험을 퀴즈 문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요령은 이러닝 게시판에 공지를 하겠어요. 게시판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하고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14장 수문 빈도 해설입니다. 14장의 강의 내용은 자료의 검정, 매개변수 추정 방법, 그리고 확률 분포 형, 재현기간 및 위험도, 수문자료 계열, 회기 분석,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빈도 해석을 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정하는데 자료의 특성이 에 대한 검정입니다. 이를테면 두 집단 간의
서로 동질성이 있는지, 상관성이 있는지,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추세를 갖는지, 정상성, 비정상성, 이 부분이죠.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또 표본 중에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료의 검정, 독립성 검정, 정상성 검정, 동질성 검정, 이상치 검정,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검정이 됐으면은 실제 자료가 갖는 분포를 어떤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피팅하는 과정이죠. 이거를 확률 분포형의 적용이다. 확률 분포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규 분포, 또 대수 정규 분포, 감마 분포,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2변수냐 3변수냐, 또 피어슨 타입 3, 로그 피어슨 타입 3, GV, 건벨, 로그 건벨, 와이블, 웨이커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확률 분포 함수들이 있는데, 실제 자료가 갖는 분포가 이 중에 어떤 함수에 가장 적합한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중에 어느 한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방법대로 매개 변수를 산정합니다. 매개 변수가 이제 2변수냐 3변수냐에 따라서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매개 변수 산정하는 방법은 모멘트법, 쉐우더법, 확률 가중 모멘트법, 엘모멘트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모멘트법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적합한지, 매개 변수가 확률 분포형에 따른 이 매개 변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확률 분포형이 잘 가정이 되었는지, 적절하게. 우리가 처음에 노말 분포가 어떤 변수 자료를 잘 대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노말 분포에 따른 매개 변수도 산정을 하고, 그 매개 변수에 따라서 확률 분포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봤더니 적합도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노말 분포는 그 자료의 실제 분포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마 분포라든지 GV 분포라든지 다른 분포형을 가정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확률 분포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카이스케어 검정이라든지 KS 검정이라든지 CVM 검정, PPCC 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검정 방법이 요 카이스케어와 KS, 콜모고로프, 스모노프라는 KS 검정,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 확률 분포형이 결정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재현 기간별 빈도 해석을 실시하게 되죠. 확률 분포형이다 하면 빈도 해석, 우리가 찾는 게 100년 빈도, 어떤 홍수량 값을 찾는다. 그러면 어느 해에 그 홍수량이 발생할 확률은 t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그 확률 분포 함수에서 이 빗금침 면적의 확률이 100분의 1이 되는 이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100년 빈도의 어떤 숨량인 겁니다. 이게 빈도 해석이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 확률 강우량 또는 설계 확률 홍수량,
등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 자료의 검정이죠. 우리가 통계학에서요, 검정이 있고 검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엄밀하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는 있다. 뭐냐면은 검정은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자료의 검정이라고 했잖아요. 자료의 특성. 모두에 잠깐 얘기가 됐지만은 이 자료의 특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비교하려고 하는 자료 두 그룹이 있을 적에 두 집단의 자료가 서로 동질하냐, 또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정상성이죠. 정상성 여부. 정상성은 스테이셔너리티라고 합니다. 정상성 여부.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다, 그건 non-stationarity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료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갖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 자료가 이 모집단을 충분히 잘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또 자료 안에 이상치, 갑자기 툭 튀는 값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값들이 정상적인 레인지 안에 있는지, 레인지를 벗어난 관측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특이값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할 때 검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테스트죠. 검증은 테스트라기보다는 좀 validation, verify, ver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의 확률 분포형을 가정해서 매개 변수를 구하고 확률 분포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검증입니다.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형의 적합성 여부, 그 피팅이 잘 되었는지, 피트니스, 적합성 여부를 따질 때 그때는 검증이라고 해요. 검정과 검증은 그런 차이가 있다. 검증은 확률 분포형에 대한 문제다. 검정은 자료의 특성에 관한 문제다. 일단은 그렇게 알면은 검정과 검증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가 자료에 대한 검정이에요. 테스트라고 했죠. 테스트. 먼저 첫 번째 테스트는 두 집단 간의
꼭 두 집단이 아니더라도 한 집단 내에서 자료에 시계열이 있을 때 시계열 자료.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자료예요. 시간적 순서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막 랜덤하게 막 뒤섞어 놓으면 안 돼요. 자료의 시간적 순서가 있는 이 시계열 자료에서 이웃한 자료끼리 시계열 자료니까 뭐 x1, x2, x3 그래서 x의 n-1, x의 n 만약에 이제 n년도에 자료가 있다. 그럼 자료가 n개가 있는 거죠. 그럼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은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웃한 자료라고 하면은 x1과 x2, x2와 x3 뭐 이런 게 이웃한 자료죠. 이웃한 자료들끼리 서로 독립적이냐, 서로 독립적인 랜덤하게 발생한 독립적인 자료냐, 어떠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자료냐, 그리고 정상성이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증가하는 트렌드를 갖느냐, 감소하는 트렌드를 갖느냐, 아니면 특별한 트렌드가 없냐,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 첫째가 독립성 검증, 왈드 왈포비츠 검증, WW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걸 검증할 때는 검정 통계량을 이 검정 통계량은 왈드 왈포비츠가 제시한 검정 통계량. 이 사람들은 검정 통계량으로 이런 값을 만들어서 써라 한 거예요. 뭐냐면은 xi 이웃한 자료들끼리 곱해보는 거예요. xi와 i 플러스 1, x는 1부터 i는 1부터 언제까지 곱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n을 넣으면은 xn 곱하기 xn 플러스 1인데 xn 플러스 1은 없죠. 자료가 n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i는 1부터 n-1까지 하고 xn하고는요 x1을 곱해줘요. 그래서 n개의 서로 이웃한 한 길이의 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곱을 전부 더해서 만들어진 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써라.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은 검정을 위해 만든 통계 변수예요. 검정을 위해. 통계 변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보고 이 자료의 특성을 판단해 보자 하는 거죠. 왈드 왈포비츠 방법처럼 이와 같이 검정 통계량을 만들면은 이 검정 통계량 R은 평균값으로 이런 값을 갖는답니다. n-1분의 S1의 제곱 마이너스 S2. R이 평균값으로 왜 이 값을 갖느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왈드 왈포비츠가 이미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 만약에 그 자료들이 충분히 독립적이라면, 이웃한 자료들끼리 충분히 독립적이라면은 이 검정 통계량의 평균값은 이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R의 베리언스, 분산은 좀 복잡한 형태지만 이 값에 가까워진다. 이웃한 자료들이 충분히 독립적이라면 이때 이 식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있죠. SR 같은 거.
SR이니까 뭐 S1도 있고 S2도 있고 S3, S4까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n 곱하기 전체 자료의 개수 곱하기 뮤 R의 프라임. 뮤 R의 프라임은 표본 자료의 원점에 관한 R차 모멘트이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SR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R바와 R의 분산을 계산을 했으면은 이걸 가지고 표준 변환 변수 또는 표준 정규화 지수라고 해요. 뭐 G스코어라고도 합니다. G스코어. G스코어는 뭐냐면은 G스코어가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G스코어가 뭐냐면은 G스코어는 어떤 X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G스코어가 됩니다. 어떤 확률 변수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Z값은 정규 분포를 갖는데 확률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G스코어라고 합니다. 표준 변환 변수 또는 표준 정규화 지수라고 해요.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표준 변환 변수 Z는 당연히 평균 1과 분산 1의 값을 가지는 정규 분포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정규 분포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Z값이. 예. 평균은 0인, 분산은 1인, 정규 분포를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초과확률 알파, 유의 수준을 알파로 설정을 하면은 양 꼬리에서 2분의 알파씩 초과 또는 비초과 확률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합치면 알파가 되죠. 이 값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Z 2분의 알파 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이런 값들을 갖겠죠. 그러면은 요 표준 변환 변수 Z 값이 이 빗금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독립성이나 정상성을 가지지 못한다. 서로 독립적이라 얘기할 수 없다. 이 하얀 부분 안으로 들어와야. 자, 이 노란 부분. 노란 부분 안으로 들어와야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노란 부분 안으로 들어오면은 독립적, 정상 자료가 독립성과 정상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노란 부분을 벗어나서 파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독립성과 정상성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자, 이해 가죠?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와 같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표와 같이 주어진 자료 연체고치 홍수량이라고 할 때 연체고치 홍수량 연체고치 홍수량이 1년에 자료 하나씩입니다. 1907년부터 1991년까지 전부 87년 자료가 있는 거네요. 85년
85년간 자료가 있는 것이고, 이 85년간의 연체고치 홍수량에 대해서 독립성과 정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왈드 왈포이츠 검정을 실시해 봐라 하는. 그럼 우리가 이 R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시그마 xi 곱하기 xi 플러스 1 플러스 xn 곱하기 x1이니까. 그죠? R 값을 유효탄 값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R은 2.0988 곱하기 10의 7제곱이 나와요. 평균치 계산할 수가 있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식 있죠. 평균치는 그 식에 의하면 n-1분의 S1의 제곱 마이너스 S2. S에 관한 거는 정의를 했습니다. S는 n 곱하기 뮤 R의 프라임, 뮤 R 프라임은 표본절의 원점에 관한 R차 모멘트다. 계산을 해보니까 R 반은 2.0558 곱하기 10의 7제곱, 분사는 1.0356 곱하기 10의 11제곱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G스코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G는 시그마 분의 R 마이너스 R 반이니까 여기서 시그마는 얼마예요? 분산의 제곱근이니까 1.0356 곱하기 10의 11제곱 의 제곱근 분의 2.0988 10의 7제곱 마이너스 2.0558 10의 7제곱 이렇게 해서 G 값은 1.336이 돼요. 그럼 우리가 유의 수준을 5%라고 봤을 적에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5%의 절반 2.5% 2.5% 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G스코어는 뭐 원자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 1인 정규 분포를 갖기 때문에 이 분포의 값이 아주 테이블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요 2.5% 상위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는 1.96이에요. Z 2.5%에 해당하는 값이 1.96이다. 그러면은 1.336은 1.96보다 요 안쪽에 있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유의수준 5%에서 독립성과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독립성과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맨 휘트니 검정 방법입니다. 크기가 P와 Q인 두 자료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크기가 P인 자료 집단을
1번 자료 집단, Q인 자료 집단을 2번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은 두 집단을 합하게 되면은 얘는 P 플러스 Q가 되겠죠. 합한 다음에 크기가 증가하는 순서로 재배열하는 거. 합한 다음에 증가하는 순서로 재배열한다. 그럼 전체 자료의 개수는 n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랭크를 1등부터 n등까지 매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료 집단을 이제 1번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1번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머지 파란색은 2번이다. 그러면은 이제 랭크를 매길 적에 순위를 매길 적에 이제 순위는 1등부터 2, 3, 4, 5 그래서 n등까지 있는데 순위를 매길 적에 첫 번째 자료 집단에 해당하는 순위가 있고 두 번째 자료 집단에 해당하는 순위가 확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V는 뭘로 정의를 하냐면은 크기 순서로 보았을 적에 첫 번째 자료 집단에 속해 있는 자료가 두 번째 자료 집단에 속해 있는 자료의 뒤에 나타나는 횟수. 그러면 이 자료의 경우에 크기를 비교한다면은 이쪽이 크기가 크고 이쪽이 이제 작은 순서대로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료 집단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의 자료가 파란색, 두 번째 파란색의 자료의 뒤에 나타나는 횟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파란 자료의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나타나는 횟수가 전체 n개 중에 몇 번이냐. W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 자료 집단에 속해 있는 자료가 첫 번째 자료 집단에 속해 있는 자료의 뒤에 나타나는 횟수. 반대죠. 각각의 횟수가 V는 R-2분의 P 곱하기 P 플러스 1. W는 PQ 마이너스 V.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합쳐진 전체 자료를 크기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할 때 첫 번째 자료 집단, 여기서는 이제 빨간 점입니다. 빨간 점에 속해 있는 각 자료의 순서의 합이라는 순서, 랭크의 합이라는 겁니다. 랭크, 순위의 합이다. I 값이. 이때의 U라는 새로운 변수는 V와 W 중 작은 값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V, W, U, R 이렇게 다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n이 20보다 크고 P와 Q가 각각 3보다 클 때, 그리고 그 두 자료 집단이 갖는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다는 가설 하에서 U 값은 다음과 같은 평균과 분선을 갖는 정규 분포를 보이게 된다. 평균 값은 뭐냐? 2분의 PQ. 분산은
좀 다소 복잡한 n 곱하기 n-1분의 pq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이 식으로 표현되는 분산값을 갖는다. 여기서 이 t 값이 나오죠. t 값은 12분의 j3승 마이너스 j. j는 각 자료에 주어진 순서에서 같은 값이 발생하는 횟수다. 자료 집단 P와 Q에 대해 구한 T의 값을 합하게 된다. T의 값을 합하게 된다. 표준 변환 변수 Z는 G스코어, U에 대한 G스코어 값은 를 계산을 해서 아까 월드 월퍼비츠 방법과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 알파 수준에서 표준 정규 분포 변수값과 비교함으로써 동질성 가정을 검증하는 데 사용한다. 예제를 보면은 두 집단의 연 최고치 자료가 있어요. 표 13.2와 표 13.3. 한 집단은 30년 자료, 한 집단은 36년치 자료. 자료의 개수가 우선 틀리죠. P는 30, Q는 36. 두 자료를 합쳐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배열한 후에 첫 번째 자료 집단의 순서, 랭크를 합한 결과 R값은 1182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V와 W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V는 R-2분의 P 곱하기 P 플러스 1이니까 1182 마이너스 2분의 30 곱하기 31, 717이 나오고 W는 PQ-V 그래서 30 곱하기 36 마이너스 V 717로 방금 계산이 됐죠. 그래서 363. U는 V와 W 중 작은 값으로 정의를 한다 했으니까 이 경우 363이 돼요. 자, 그러면 G스코어를 계산하려면 U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이 필요하죠. 여기서 공식으로 제시한 식을 써서 각각을 계산하면 U 바는 2분의 PQ이기 때문에 540. 여기서 T는 0입니다. T는 12분의 J3승 마이너스 J라고 했는데 각 자료에 주어진 순서에서 같은 값이 발생하는 횟수예요. 아마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값이 없을 겁니다. 같은 값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T는 0이 되고 따라서 U에 대한 분산값은 공식으로부터 N이 66 곱하기 N-1 분의 PQ 30 곱하기 36 곱하기 12분의 N 세제곱 마이너스 N 66의 세제곱 마이너스 66 T는 0이고 계산을 하면은 U의 분산은 6030 따라서 표준 편차는 제곱근을 취하면 77.65 그래서 G스코어는 77.65분의 363 마이너스 530 540을 해주면은 G스코어가 마이너스 2.28이 나와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로부터 아까 요게 2.5%에 해당하는
G값이 1.96이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꼴이 2.5%에 해당하는 값은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96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 Z값이 마이너스 2.28이기 때문에 훨씬 벗어나 있죠. 마이너스 2.28이면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꼬리의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성과 정상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가 답이 되겠죠. 두 자료 집단은 동질성이 없고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유의수준 5%에서 균일성 검정이 기각된다. 이 빗금친 부분이 기각력입니다. 부분이 기각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상치 검정에 쓰이는 그룹스백 검정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이에요. 고이상치와 저이상치에 대한 값이 그 수학적 수식으로 주어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고이상치보다 높거나 저이상치보다 작으면 이상치로 간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이상치 값 xh는 exponential x바 플러스 kn의 s다. 저이상치는 exponential x바 마이너스 kn 곱하기 s다. 여기서 x바와 s는 평균과 표준 편차니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료로부터. kn 값은 다소 길지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kn의 이 식은 유의수준 10%에 대한 식이다. 네. 관련된 예제 간단하게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3.1과 13.2에서 주어진 표 13.1과 13.2의 연 최고치 홍수량 자료에 대해서 그룹스백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10%에 대해서 고이상치 저이상치를 검정하여라. 그러면 표 13.1의 자료에서는 유의수준 10%에 대해서 전체 자료의 개수가 85개, KN 값은 이전 슬라이드 식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2.9611, 표준 편차 0.4501, 평균 0.6118, 고이상치 저이상치는 계산을 해보면은 1710.41, 118.99. 이 값을 넘거나 작으면은 이상치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85개 자료 중에서 고이상치 저이상치는 없었다. 13.2의 자료에서는 자료가 전부 30개, KN이 2.5640, 표준 편차 평균 계산해서 고이상치 저이상치를 계산하니까 101.27과 6.41이 계산됐는데 1966년도에 6.3 관측이 됐어요. 그럼 6.4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은 저이상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XH보다 큰 고이상치는 없었고요. 여기까지가 4주차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